이 사업자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플랫폼일 겁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용어는, 오리지널에 관련된 용어는 플랫폼 사업자가 씁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오리지널을 얘기를 하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오리지널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오리지널을 얘기를 하고, 훌루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오리지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오리지널이 없어? 한번 붙여볼까요? KBS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MBC 오리지널이 있고요. JTBC 오리지널이 있고 SBS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분명히 워딩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콘텐츠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오리지널이어야 합니다. KBS가 만든 콘텐츠가 MBC와 동일하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KBS가 만들고 수급하는 콘텐츠는 MBC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가 됩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에 오리지널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는 없었죠. 달리 얘기하면 유튜브에 오리지널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특색화시켰다는 것은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 중에 대다수는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걸 다시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오리지널 용어 사이에는 분명히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병치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익스클루시브와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슈로 갈라집니다. 플랫폼 사업자한테 오리지널 콘텐츠는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것.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무엇.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한테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다른 얘기가 나는 얘기죠.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오리지널을 얘기했을 때 콘텐츠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그림,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그림이 동일한 오리지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한테 유튜브 오리지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데 주지 말고 내 거에만 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콘텐츠 사업자가 자기의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건 내가 이걸 통해서 부가사업이나 용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가 나오죠. 뭐 시니마나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오리지널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불렀던 KBS 오리지널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트레저 헌터 오리지널이나 시니마 오리지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 업체는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통시켰던 사업자입니다. 작은 단위에서의 애그리게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의 대부분은 크리에이터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미아라고 하는 그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크리에이터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들만의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서 얘기했던 그림하고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네이티브 컨텐츠는 어떤 겁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얘기를 했더니 네이티브 컨텐츠가 사실상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사전을 뒤져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네이티브 랜드도 나오고요. 네이티브 어빌리티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뉴요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티브 랭귀지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디지털 네이티브나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용어도 사전에 있습니다. 네이티브 애드버타이징도 나왔죠. 이 개념을 쭉 따라와 보시면 네이티브라는 개념 속에는 어쩌면 적어도 방송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옵티마이즈라는 용어와 같습니다. 유튜브 네이티브는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영화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유튜브에서 처음 나온 유튜브나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유튜브 네이티브 중에 유튜브 오리지널은 또 다른 맥락인 거죠.
계위로 친다면 네이티브가 훨씬 더 큰 계위고요. 그 속에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 제가 정리한 부분은 오리지널 개념이 수없이 많지만 이 오리지널 개념은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용어다. 한국 시장과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건 히스토리컬리 따져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연도가 쭉 있죠. 이 긴 연도가 하나씩 MCN 사업자가 2013년, 2013년에 부각된 그 이전과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플랫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플랫폼들의 숫자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해서 누구나 네트워크 위에서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시대가 되고 나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유료 방송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점유해서 그들만의 사업을 영역을 취했을 때와는 전혀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서비스로 승부를 거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는 UI나 등등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사업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내재적 성격이나 내재적 기술적 속성을 개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쪽으로 차별화 전략을 삼습니다. 훨씬 쉽게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좀 더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다거나 거기에 댓글 기능이 붙는다거나 컨텐츠 자체의 역량보다는 서비스 자체의 역량으로 승부를 걸죠. 하지만 플랫폼의 숫자가 임계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컨텐츠죠.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가지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플랫폼 시장이 판을 깔고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져야 본질적인 의미의 오리지널 경쟁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등장했던 시점은 2015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작은 사업자들이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는 했지만 대놓고 오리지널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플랫폼들이 경쟁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채택한 무기가 콘텐츠일 때 그때 비로소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죠. 플랫폼 사이의 컴피티션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플랫폼 시각이었다면 콘텐츠 진영에서는 그건 나의 IP가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요구를 해옵니다. 내 플랫폼에만 네 콘텐츠를 실을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줍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순간 나한테 독자적인 IP가 생기죠. IP가 생기지만 그 IP로 돈을 벌기에는 해당 플랫폼이 턱없이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그리려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2015년도, 16년도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라는 그 작은 시장에서만은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겠더라. 하려면 시장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더라. 글로벌로 나가야 되겠더라.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합니다. 미국 사업자가 1910년 이후로 글로벌을 외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시장이 글로벌이었지 언제도 글로벌리제이션을 하겠다라고 천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MCN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좀 더 좋아져야 되죠. 미국 시장만을 겨냥했던 콘텐츠가 다른 시장까지도 포섭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풋이 필요합니다. 인풋이 필요하고 그 인풋이 주어진 비용 구조 내에서 더 나은 품질을 만들려고 하는 반복적인 노력들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이 사업자의 콘텐츠가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의 콘텐츠보다 훨씬 양질의 콘텐츠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주어진 수익 구조가 너무 더 척박하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기술이었지만 그 기술이 누적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지상파에서 1억을 들여서 만들 콘텐츠보다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드는 MCN 컨텐츠가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우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디스럽트되고 그 시장을 테이크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적 혁신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한국 시장에서 뒤에 다른 분들이 설명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오리지널 컨텐츠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플랫폼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플랫폼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 사업자들한테 좀 더 많은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전부 얘기인데요. 혹시 제일 그때 RMS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